김정현 원장님, 이분의 증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 한의학적으로 혀라는 부위는 오장육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혀의 정 가운데는 이제 비위의 기능, 즉 소화 기능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도 있고요. 혀의 양 옆인 설변부는 간담돌 질환, 또한 혀 끝의 부위는 심폐 기능, 즉 순환계 기능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혀 안쪽의 가장 안쪽인 설근부 같은 경우는 신장의 기능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한의학적 진단 기준 중에 망문문절에서의 망진, 즉 직접 보고하는 시진의 경우 혀의 상태를 보고 설진이라고 하여 인체의 건강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혀의 태라든지 혀의 색깔, 그리고 태의 색깔, 그리고 혀 바닥의 이빨 자국들인 치은을 보고 환자의 건강 상태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준비하신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일단 혀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진단 기준이 있지만 혀의 태를 보고 증상이 표에 있는지 리에 있는지 그리고 한증인지 열증인지 구분합니다. 대표적으로 백태 같은 경우는 그 인체 항병 패턴이 체표, 말초 쪽에 있는 것으로 모아 표증과 한증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황태, 회태, 흡태 같은 경우는 리증과 그리고 열증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의학적으로는 혀를 보고 인체의 건강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데요. 또한 혀는 해부학적으로 그 소화기관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혀와 구강 내의 염증 상태를 보고 소화기관의 염증을 판단할 수 있으며 또한 혀의 바로 뒤쪽에 있는 그 편도를 보고 이제 소화기관의 점막 상태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자분 같은 경우는 혀 상태의 전반적인 상태를 볼 때 열증뿐만 아니라 약간의 감기율결 증상이 있어서 예민도를 조절해야만 치료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맞습니다. 설진이라고 하죠. 또 한방에서는 혀의 상태를 보고 우리 오장육부 기관 중에 어느 곳에 문제가 있는지 진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원장님, 이렇게 혀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양방과 한방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일단 양방 쪽에서는 이제 혀의 통증, 즉 혀 통증이라는 표현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보통 이비인후과를 가시는데 이비인후과에서는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그 병명으로는 버닝 마우스 신드롬이라고 해서 입 안쪽이 화끈화끈거리면서 통증이 있다는 이제 신드롬, 증후군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증후군이라는 신드롬으로 진단명을 내리게 된다면 실제로 병명의 정확한 원인을 모르고 대증적으로 치료한다는 양방적인 기술인데요.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양방 쪽보다 훨씬 더 한방 쪽으로 치료하는 것이 훨씬 더 이제 탁월한 선택일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제 이 양방 쪽 논문을 좀 검색해 보니 일본 치과 쪽에서 그 양방 쪽에서의 혀 통증에 대한 진단 기준이 좀 명확해서 자료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크게 4가지 기준 중에 이 4가지를 만족하게 되면 혀 통증으로 진단하고 일단 양방 쪽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의 치료를 권하게 되는데요. 크게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혀의 통증과 이상 감각을 호소하지만 전신이나 국소적 반응이 없는 경우. 두 번째로 동통이나 이상 감각이 있는데 섭식을 할 때 통증이 감소되거나 완화되는 경우. 세 번째, 이제 뭐 우울증이나 조현병 같은 어떤 정신질환과 관련 없는 경우. 마지막으로 4번째 3가지 중에 하나가 동반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암에 대한 공포가 있거나 두 번째로는 정상 혀 조직을 이상하다고 본인이 자가적으로 판단하고 주장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치과 치료를 받은 이후에 혀 통증이 연관이 된다고 표현하는 경우. 이 4가지 중에 이제 만족이 되면 일단 일본 치과에서는 그러니까 마우스피스라든지 구강 세정한 이후에 그래도 안 되면 양방 쪽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방 쪽을 권하게 됩니다. 사실 치과 같은 경우는 양약을 쓰는 이제 진료 패턴이기 때문에 당연히 양방 쪽이 명확하고 치료가 잘 되면 양방 쪽을 치료를 권할 텐데요. 오히려 일본 치과 쪽에서 한방 치료를 권한다는 것은 한방 치료가 혀의 통증에 훨씬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양방 쪽 치료는 그래서 한계점이 많고 한의 쪽 치료에서는 훨씬 더 혀 통증에 대한 탁월한 진료 패턴이 있습니다. 사실 한방 쪽 치료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통증을 잡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전신적인 몸 상태를 판단하고 그로 인해서 함께 통증을 재반 증상을 이제 개선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혀 통증을 크게 봤을 때 한 3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예민함이 높고 어떤 불안함이 많아서 본인의 자각적 통증이 훨씬 더 강하게 느끼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조직에 저류가 있어서 체액 배출이 원활하게 안 되고 통증이 야기되는 경우. 마지막으로 오늘 상담을 원하시는 어머님처럼 열증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첫 번째로 예민함이 많은 타입인데요. 첫 번째 예민함이 많은 분들은 어떤
자극이나 외부적인 반응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과민하게 반응하시는 분입니다. HSP라고 분류를 하는데 Highly Sensitive Person이라고 해서 전 인류의 15% 정도가 그런 이 분류로 분류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강한 자극으로 본인의 자극을 느끼게 돼서요. 작은 자극에도 본인은 훨씬 더 크게 강한 강도로 느끼기 때문에 통증이라는 자극적 증상을 훨씬 더 크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한의학적 병명으로는 감기울혈이라든지 아니면 심계, 정충과 같은 불안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런 환자분들은 이제 시오라든지 복용과 같은 약재가 들어간 처방분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시오 소금탕이나 귀비탕 그리고 시오 시바탕 그리고 이제 가미소요산 등이 이제 치료에 처방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체액이 좀 많아져서 생기는 통증인데요. 이런 경우는 조직액이 저류가 되면 당연히 통증이 유발이 되는데 이런 체액의 배출이 잘 안 돼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몸이 붓고 이로 인해서 혀도 부어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환자분들의 혀를 보면 특이하게 혀가 많이 부어있기 때문에 원래는 이빨이 씹히지 않은 부위가 씹히게 돼서 치은설이라고 해서 설 변부에 그 이빨 자국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치은설이 나타나면 이분은 이제 혀가 붓고 조직액에 저류가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치료를 하게 되고요. 이런 분들은 전신이나 국소적인 부종이 있을 수 있고 체액 배출 기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변이 이상하게 잘 안 나온다든지 소변을 너무 자주 본다 같은 체액 배출의 문제점을 이제 전신 증상으로 동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오령산이라든지 어떤 체액 배출을 함께 할 수 있는 당기자격산 같은 처방을 함께 사용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열증으로 인해 생기는 어떤 혀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열이 발생하는 원인은 아주 다양한데 이러한 혀 주변 또 구강내 주변에는 감염에 의해서 발생되는 어떤 열 증상이 많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염증을 가라앉히고 면역력을 끌어올려서 몸에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기전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담을 원하시는 어머님도 그 한의원에서 속에 열을 있다고 해서 판단을 하시고 그래서 치료를 받았다고 하시는데 아마 이쪽 계통과 함께 뭐 혀 쪽에 뭐 가시같이 도달한다든지 예민도가 높아서 하시는 걸 볼 때 첫 번째와 세 번째 원인을 잘 조합을 해서 진단을 받으신다면 이제 이 증상을 어렵지 않게 치료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세 번째 증상 중에서 열이 많이 나서 이렇게 혀통증이 생기는 경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어머님이 이 증상과 많은 연관이 있잖아요. 네. 또 이러한 증상을 화병의 범주로도 볼 수 있을까요? 이제 화병이라 하면 사실은 진단 기준이 한의학적 병명도 있지만 양방에서 DSM-4라고 해서 정신과 분류 체계에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그 DSM-4는 이제 그 진단 기준이 명확한 진단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화병은 어떤 심리적 우울감이라든지 어떤 억압 기제가 동반이 돼야 됩니다. 혀 통증이 어떤 심리적인 원인에 의해서 생겼다면 물론 화병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제 혀의 통증만 발현되고 아니면 이 혀 통증이 생겼을 때 특별하게 심리적 문제나 원인이 동반되지 않았다면 그러면 굳이 화병으로 인지 안 하고 혀 통증으로 진단하는 것이 옳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분들이 평상시에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 생활적으로 사실 관리하는 것은 일단은 몸에 열이 발생하는 걸 좀 줄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자극적인 음식이라든지 매운 것들을 좀 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쨌든 몸에 있는 열을 발생시키고 또한 이제 해독 과정에서 몸에 전신적인 열 반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술이나 이런 것들은 금주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제 비타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챙겨 드시는 게 좋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좋은 섭생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치료를 위해서는 적절한 이제 진단을 통해서 약을 드시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가까운 한의원에서 치료받으시는 게 좋다고 판단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지금 그 말씀하시는데 입술이 자주 부르트신다고 하시는데 네, 지금 51세시면 대략 폐경기 전후거든요. 네. 예, 환자분 혹시 지금 뭐 그 갱년기 증상이라든지 아니면 혹시 폐경 되셨나요? 폐경은 됐습니다. 언제 폐경하셨죠? 한 2년 됐어요. 2년 정도요. 네, 혹시 폐경기 전후에서 혹시 또 지금 말씀하신 입술이 부리튼 게 더 심해지시거나 그러셨나요? 폐경기 전에도 부르텄습니다. 예, 근데 그 증상이 더 심해지시거나 이러지 않으셨고요. 예, 똑같은데요. 좀 똑같으시고요. 신경을 쓴다거나 네. 그러면 조그마한 신경만 써도요. 네. 입술이 막 간지러면서 퉁퉁 부면서 막 물집이 잡히고 이렇습니다. 그러세요. 어머니 그럼 입술 바깥쪽 말고 혹시 입술 안쪽, 그러니까 입 안쪽에도 좀 포진이라든지 뭐 물집이 잡히시나요?
그것도 있습니다. 여기 이가 닿는 부분에요. 이가 닿는데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혀통증이랑 좀 연관성 상에 있는 증상인 것 같은데요. 이게 일반적으로 구내염은 사실 입 안뿐만 아니라 입술 포진까지도 함께 포함하게 됩니다. 네. 근데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은 사실 입 안이라는 구조 자체, 또 입술이라는 게 인체 외부랑 동일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공기 중에 사실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이 잘 돌아다니는데 이 부위는 누구나 노출되어 있는 부위인데 면역력이 약하시거나 염증이 쉽게 걸릴 수 있는 몸 상태가 되시면 사실은 쉽게 감염이 돼서 그 부위에 포진이라든지 뭐 물집이 잡히시고 그다음에 안에서 곪고 궤양이 생겨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약간 면역력이랑 관련이 되는데 우리가 뭐 면역력을 이제 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사실은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 반응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외부적으로 스트레스가 강하게 들어왔을 때 또는 다른 분들과 다르게 조금 예민하신 분이 스트레스를 강하게 조금 이제 심하게 받으시면 신체적으로 면역력이 순간적으로 많이 떨어져서 결국 염증이 쉽게 일어나는 반응이 이루어져요. 예, 그래서 지금 어머니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좀 신경을 쓰시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다른 분들보다 좀 면역력이 떨어지셔서 이런 반응이 나타나시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경우는 사실은 물론 간단하게는 뭐 양방에서의 염증 완화제, 뭐 포진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는 뭐 이런 양약을 드시면 일시적으로는 좋아지시는데 결국 어머니의 면역력을 끌어올리셔야지 완벽하게 치료가 되고 재발이 안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유병 기간, 그러니까 질병이 걸린 기간이 워낙 기신 걸 봤을 때는 예, 실제적으로 조금 이렇게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염증을 대응할 수 있고 몸의 면역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한약 치료가 이럴 때는 매우 잘 듣습니다. 이게 뭐 기간이 뭐 몇 년 드시는 필요도 없고 사실은 한 두세 달 정도의 어떤 면역력 강화할 수 있는 보약 겸 치료약을 드시면 기본적으로 좋아지시니까요. 근데 이 약이 이렇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실 맥이나 설진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계통적 문진을 통해서 어머니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근처 한의원에 가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